지금 많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더 떨어질까요? 지금은 이런 거죠. 금리가 중요했던 시기는 작년이었거든요. 올 한 해는 저는 금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거를 우리가 좀 더 빨리 엿볼 수 있는 게 전 이라고 봐요. 심리가 곧바로 그냥 바로 반영되거든요. 금액만 놓고 보면 야 이거는 거의 바닥에 가깝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보면은 이제 많이 이제 하락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금융도 되게 불안하고 네. 나라도 되게 불안하고 미국에서는 지금 또 금리를 또 올린다 그러고. 자, 이런 하락기 때에는 투자 방향성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혹시? 어려운 게 뭐가 어렵냐면 네. 욕심을 내려도 어려운 게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볍고 편하고 뭐 아파트 투자 이런 거를 욕심을 내려서 더 안전한 거, 시세 차익 적은 거 대신에 현금 흐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수익형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도 예전에는 야 그래 100% 수익률 하지 말고 5% 상가 수익률 만족하자 이렇게 하면 욕심을 내리는 거였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락기에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그것도 상가로 간다고 해서 이게 또 리스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차를 빼서 뒤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갈 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사실 좀 고민스럽긴 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당연히 아파트도 괜찮은데 다른 종목들 철저히 더 많이 검토를 하고 이런 걸 검토할 때도 저는 일단 시세 차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수익형 중에서도 사실 요즘 사람들이 빌딩 이런 거 많이 좋아하고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수익률이 뭐 2%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현금 흐름이 확실하고 내가 월세를 받고 대출을 내다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은 미래 가치, 상승분을 생각하고 그걸 갖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걔가 조금밖에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미 조금 많이 오른 상태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려면 결국 미래 가치가 좀 적다고 하더라도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걸 사야 된다. 내가 싸게 사서 수익률이 나오게 하든 아니면 입지를 잘 골라서 금매가 나온 거를 사든 어쨌든 철저하게 대출 없이 수익률이 최소 6% 이상 좀 나와줘야 아무래도 5% 이상 나와줘야 그래야 내가 이거를 조금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리스크에 대한 관리인 거죠.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금리가 거죠. 오르더라도 네. 5% 수익률 나와 그러면 이자는 낼 수 있잖아. 그렇죠. 돼야 되는데 네. 내가 지금 이자 내는 게 뭐 7% 내야 되는데 만약에 뭐 더 낮게 나와 그러면 어쨌든 그걸 또 부담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이 리스크에 있죠. 대한 부담이 있죠. 네, 맞아요.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욕심을 내린 투자를 해야만 한다. 그런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작년인가 매입했던 물건들을 보면 아파트, 뭐 OP, 뭐 재개발, 뭐 상가 이렇게 쭉 있지만 실제 그 중에서 비중은 80% 이상은 전부 수익형이었거든요. 막 그때 한창 금리 올라갈 때 매입했던 것들 보면 제가 한 15개인가 뭐 엄청 많이 뭐 샀던데 근데 그 중에 80%는 대부분 다 수익형이었고 다 뭐 공장이나 그런 것들이었고 그것들에 대한 수익률이 전부 다 제 기준에서 부합되는 것들이었고 대출 고정금리 했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최소 10% 이상 나오는 것들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해두면 고정금리에다가 뭐 큰일이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제 안정적인 임차인만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대신에 이제 다른 이렇게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대치를 많이 늘리는 거죠. 괜찮아. 대신에 이 친구가 현금을 확실히 갖다 주잖아. 그리고 얘가 시세가 빠질 것 같지는 않아. 그 정도만 되면 오케이 이렇게. 그런 투자를 뭐 올 한 해도 조금 더 이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좀 더 안정적인 걸 하자. 내가 더 핸들링할 수 있는 거,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걸 좀 더 하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뭐 경기도 외곽, 뭐 공장 이런 거 되게 많이 알아보고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쓰임새를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쵸. 심지어 내가 거기서 뭔가 업을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좀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조금 많이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족장님 보면은 뭐 이것저것 할 때 뭐 대단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고침이 없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도 보면은 한 가지만 꽂혀 있어서 하시는 분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도 보면 아파트도 갖고 있고 상가도 갖고 있고 건물 갖고 있지만은 그냥 얘가 안 좋을 땐 얘가 좋은 거고 얘가 좀 그냥 똑같은 거. 우리 아이들이 뭐 7명 있다 그러면 한두 명 속썩이고 한두 명 공부 잘하고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잘 해놓으면은 참 좋은데 사람들이 꼭 나는 뭐 이렇게만 키울 거야 하다 보고 계속 하다 보면은 꼭 한 가지 물가만 꽂혀 있다 보면은 그게 제대로 키워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제대로 공부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수익을 못 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게 리스크라 생각하거든요. 이제 종목은 내가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아파트 시장이 좋아서 돈을 좀 벌었다 그러면 또 다른 것도 보고 하는 눈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보면은. 맞아요. 기회가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또 두려운 시기에 그냥 하나 해뒀던 게, 이게 나중에 트렌드 대세 투자가 막 되기도 해요. 맞아요. 요즘에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무주택자들은 네.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 원래 예전에 운동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뭐 한 3년 유도하다가 3년 레슬링 했다가 그 다음 3년 축구해라고 하면 미칠 거잖아요. 아, 그렇죠. 못하죠.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집 마련 갈아타기 자체를 내가 거기에 이제 발을 들여놓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인데 이걸 또 갈아타기까지 한다? 사실은 그냥 똑같은 건데 네, 그렇죠. 다른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포츠로 따지면. 그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항상 희망의 1순위는 청약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집을 살 수 있지만 또는 뭐 프리미엄 주고 분양권을 살 수도 있지만 청약 당첨이 1순위예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청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첨이 중요해요. 그렇죠. 당첨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 1순위인데 1순위가 만약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계속 넣겠죠. 뭐 떨어지더라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고분양을 하고 있고 뭐 하면은 거의 뭐 미분양 나는 데가 많고 맞죠.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선택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1순위 선택지가 사라지면 이 사람들은 절대 2순위, 3순위를 쳐다보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무주택자분들은 청약이 1순위인데 그게 지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포기하라고 얘기해도 설득이 안 될 것 같고요. 청약을 노리는 건 필요하다. 다만 지금 전국의 이 분양 시장 자체가 서울과 그 외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서울도 지금 좋아진 지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1개월 사이에 조금 좋아진 거거든요. 그 외적은 진짜 했다 하면 뭐 대부분 다 미분양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쵸. 또 그게 무서워서 아예 분양 자체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정답이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확실하게 금액 베이스로 이걸 샀을 때 인근 신축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내가 안전마진이 있는지 내가 원하는 수준의 안전마진이 2천만 원이면 하시겠어요? 안 하겠죠. 한 2억이면 하시겠어요? 해야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 당신이 생각하는 그 안전마진 수준에 부합하는 녀석이라면 걔는 도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분양권 하시는 분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네. 제가 뭐를 물어봤냐면 지금 이제 분양권들이 마피가 뭐 5천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옆에 신축 아파트도 좀 많이 내려왔고 그러면 마피 5천이면 계약금도 심지어 안 내도 돼요. 그렇죠. 뭐 한 입주할 때까지 계속 들고 갈 수 있어요. 네. 그거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신축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무조건 신축 사는 게 좋습니다 했어요. 자기가 분양권에 대해서 오랫동안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분양권이 답이 아닙니다 라고 했거든요. 특히나 최근 2년 동안 고분양으로 분양했던 것들은 이게 뭐 10억인데 예전에 10억 하는 아파트가 지금 7억 하거든요. 이 금액 차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마피가 5천 돼봤자 이거는 5천 내려가서 얘는 3억 내려갔거든요. 이게 마피가 3억이 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지금은 신축 아파트를 사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예전에 저렴하게 분양했던 건 좀 이야기 다를 수 있는데 최근 한 1, 2년 사이에 했던 것들은 대부분 그렇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무주택자의 1순위는 청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을 해줘도 신축 아파트를 안 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사실은. 네. 1주택자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까요? 1주택자는 사실 가장 기본 베이스가 이미 집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네. 이분들의 로망은 청약이 아니고 조금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타는 게 가장 대중적인 로망이죠. 그게 이제 될 수 있는 상황이냐 또는 그분들이 그것들을 하려고 할 것이냐 이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분들은 그 생각은 불안기든 호황기든 계속 있어요. 그 욕구는 전 사라질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네. 내가 뭐 대리면 과장 되고 싶은 거고 네. 연봉 5천이면 6천 받고 싶은 거고 기본적인 거라서 이제 그것들이 과연 해도 되느냐 적극적으로 라고 봤을 때 1주택자분들은 되게 조심성이 많죠. 그리고 투자자 베이스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조심성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웬만큼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단기간 내에 막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네. 혹시라도 좀 행보를 좀 길게 한다거나 지금은 이런 거죠.
금리가 중요했던 시기는 작년이었거든요. 네. 올 한 해는 저는 금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미 고점을 찍었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7, 8% 간다는 부분들이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리스크로 와 있는 상태예요. 두렵지가 않아요. 두려운 건 뭐냐면 이 부동산 시장이 훨씬 더 망가지지 않을까? 더 하락하지 않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심리적인 부분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그랬을 때 그 심리에 의해서 가장 흔들리는 사람이 1주택자거든요. 뉴스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근데 사실 부동산을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얘 살 건지 안 살 건지 이 무거운 걸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좀 더 빨리 엿볼 수 있는 게 전 주식시장이라고 봐요. 심리가 곧바로 그냥 바로 반영되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들어갔다가 또 확 떨어졌다가 네. 지금 최근 3개월 동안도 주식시장이 지금 막 업다운 심하거든요. 네. 아마 누군가는 그렇게 예상했을 거예요. 올 한 해는 주식시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흔들릴 거다. 저도 약간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이 그렇게 흔들린다면 부동산이 혼자서 이렇게 갈 수 없다고 봐요. 맞죠. 주식시장이 더 탄탄하게 이렇게 가야 그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부동산 쪽으로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도 되게 많이 흔들리겠구나. 그래서 1주택자 분들한테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내 집만 하세요. 얘기하기랑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한 1, 2개월 동안 저점 찍고 매물들이 조금 더 높여서 나오고 있긴 해요. 전국적으로. 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호가 말고 한 1, 2개월 사이에 거래됐던 그 최저가. 네. 이것보다 앞으로 싸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저는 물음표예요. 금액만 놓고 보면 야 이거는 거의 바닥에 가깝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오른 호가를 또 누가 받아주고 올라갈 수도 있느냐가 이게 물음표거든요. 그렇죠. 조금 올라갔다가 안 받아주면 다시 내려와요. 그렇죠. 또 거래됐다가 또 올라가고. 주식시장처럼 될 가능성도 다분히 높다. 그래서 1주택자가 안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면 저는 그 최저점에서 최소 10%가 아니라 한 20% 오르는 걸 확인 사살하고 사면 어떨까. 내가 조금 손해볼 수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상승했다고 하면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상승적으로 완전히 간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기준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다주택자 있잖아요. 다주택자 진짜 어려워요. 네, 다주택자들은 좀 저한테 맨날 그런 거 이게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살까 말까만 해야 돼. 근데 다주택자는 팔까부터 또 나오잖아요. 포트폴리오를 더 어떻게 전환해야 되느냐 고민할 게 너무 많죠. 주거를 할 거냐, 주택을 할 거냐, 비주택을 할 거냐. 이거는 좀 정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주거형 부동산 비중이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정권에서 이 주택에 대한 규제를 조금 완화해주고 있지만 뭐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비주택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이제 비주택으로 들어가면 여기 선택지가 되게 많아지죠. 그래서 이것들을 아파트에 익숙한 사람들은 무조건 이거를 나를 완전 전환하는 시기로 가져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당연히 하려고 하면 길은 전 있다고 보거든요. 얼마큼 열심히 했느냐의 문제지. 그리고 하나를 잘하면 또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돌파구를 찾아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주택자들은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걸 또 매각을 해야 되는 시기일까요? 갖고 있는 거를? 네.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이 시점에? 그러기는 쉽지 않죠. 그러긴 쉽지 않다. 쉽지 않다보다는 지금 거의 저점에 왔는데 이때까지 참았는데 이거를 던져야 된다? 던져야 된다. 그리고 이걸 던진다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에 빠르게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안 되겠죠. 그럼 또 금리를 또 낮춰야 돼. 맞춰야죠. 그럼 최소 10% 이상 또 낮춰야 되거든요. 맞아요. 최저 금리에서. 그러면 내가 정리하는 물건들 다 합쳐보면 금액이 상당할 거예요. 맞죠. 그럼 차라리 한 1년 정도 그냥 잊고 지내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지금 10% 내려서 매각을 하나 이제 내년에 지금의 가격을 받고 매각을 하나 했을 때는 끌고 가더라도 그게 더 나을 수 있겠다 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그걸 정리하고 어차피 또 새로운 걸 사려고 할 건데 그걸 샀는데 걔가 또 10%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같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가 워낙 낮은데 네. 지금 이제 요즘에 금리를 보면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거의 4%에서 3%대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전세는 금융상품이잖아요. 네. 그 지역에 만약에 입주 물량이 좀 적으면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을 누군가가 받아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매매가도 낮고 전세가도 낮은 이 최악의 상황에 이걸 급하게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한 6개월, 1년 정도는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긴 합니다. 아파트 값이 지금 많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왜 제가 여쭤보냐면 네.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신축을 한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을 하잖아요.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이미 내 토지를 매입을 할 때에는 이거를 얼마에 분양할 거라는 걸 계산을 하고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수익성 분석 다 해야죠. 네.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한 채를 2억에 분양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이제 매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았어. 안 좋아. 그러면 얘네들이 2억에 분양 못할 것 같으면 일단 일반적으로 1번으로는 짓지를 못한다. 네. 왜냐면 지어서 팔면은 1억 8천에 분양하는 순간 2천만 원에 더 손해니까. 그럼 이제 공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공급이 안 되면 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어진다고 봐요. 여름 되면 태풍이 오듯이 네. 한번 싹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을 때는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너무 많이 분양하잖아요. 뭐 최근에 뭐 대구 같은 장들 보면 지금 바로 옆 단지가 지금 미분양 90%인데 불구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또 분양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지금 없는 안 거죠, 털면 못 턴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동시에 다다닥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고 악성 미분양이 되는 거고 반대로 지금은 너무 공급이 없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너무 이제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은행에서도 이 금리도 너무 높고 대출도 안 해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연기하다 보면 특정 기간은 공급이 부족한 시기가 무조건 오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는 부동산에 사이클이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아파트는. 맞아요. 오피나 이런 것들은 여차하면 그냥 지을 수 있는데 네. 아파트는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균형이 무조건 온다. 그래서 세상은 돌고 돈다 생각하죠. 그렇죠. 그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 토지를 산 사람이 있어. 근데 2억에 분양을 해야 돼. 근데 2억에 분양 안 될 것 같아. 못 해. 그럼 이 토지는 그냥 놔둬야 돼. 그럼 금융비용은 또 들어가. 금융비용을 들어가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내가 이거를 6개월 뒤에 지어야지만이 이제 PF 대출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또 그 대출로서도 이 토지 돌아가는 건데 토지가 또 1, 2원이 아니잖아요. 보면 1, 20원이 아니고 몇 천억씩 하는 거를. 이자를 감당하는 게 아무리 대기업도 힘들잖아요. 보면은.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감당 못하면은 또 경매 날라가든지 매각을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회생을 받든지 하면은 또 이게 2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할 때, 야, 원래는 여기가 2년 뒤에 지어질 건데 소송만 2년 하고 있네? 1년 정도는 미뤄진 거고 소송 인정하면은 여기는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개발을 할 타이밍에 못하면 이게 완전히 자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은 다른 사업 봐도 개발할 거야 했는데 그 시기에 딱 하는 게 아니면 그 이후에는 되게 안 되면서 그냥 없어지는 듯한 게 많아서 근데 아파트 시장도 계속 그렇게 되면은 크게 문제가 많이 생기긴 하겠네요. 네네. 그래서 뭐 바닥이 언젠지는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이 지금 공급에 대한 것들은 매매 가격보다 사실은 직격탄이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전세가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다분히 높죠. 다만 지금 현재 최근에 수도권이나 뭐 전반적으로 공급들이 적지가 않거든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하염없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또 금리가 올라가 있으니까 금융상품이니까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게 또 맞기는 한데 시간이 지나서 금리가 조금 낮아지고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 두 가지가 만약에 합쳐질 가능성도 다분히 높죠. 그러면 매매가는 모르겠지만 전세가는 올라갈 가능성도 다분히 있죠. 그래서 임차를 선택하더라도 또 주거 비용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돈 조금만 더 보태면 내 집만은 가능하겠는데 이 정도 금리면 해도 되겠다. 요즘 특례보금자리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또 매매 수요가 좀 전환되면 또 매매 시장도 조금 살아날 수 있고 그렇게 또 살아나면 또 사람들이 너무 또 많이 또 달려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게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또 신축이 오르니까 미래 신축을 미리 사두자. 재개발, 재건축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면은, 야, 이거는 뭐 재개발도 아닌데, 그럼 단독주택이라도 아무거나 사자. 빌라 사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막 거품이 더 끼고. 그게 돌고 도는 거 아닌가 싶어요.